네, 2차 시간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CPU의 그 내부 조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요. CPU, 즉 중앙처리장치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장치는 뭐니 해도 연산장치가 되겠죠. 물론 연산은 두 가지 연산으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산술연산과 논리연산. 산술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덧셈, 뺄셈과 같은 그런 기본적인 사칙 연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계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논리연산이라는 것은 이제 참, 거짓을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and, or, not, 그리고 exclusive or와 같은 그런 논리연산을 계산하는 그런 회로 부분이 되겠어요. 이와 같이 ALU는 산술 및 부울 논리 연산기와 그 다음에 상태 플러그, 그 다음에 이동기, 시프트 레지스터죠. 그 다음에 보수기, 이렇게 4개의 핵심적인 모듈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그 산술 및 부울 논리 연산기는 실제적인 산술 연산과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회로예요. 그리고 상태 플래그가 있는데요. 이런 연산을 수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값들이 상태가 변화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나중에 연산에 활용하거나 또는 CPU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딘가에 보관을 해놓게 되는데요. 이 보관하는 장소가 상태 플래그예요. 그래서 연산 중인 ALU 내에 음수가 있었는지, 연산 결과가 0인지, 자리 넘침, 오버플로라고 하죠. 이것이 있었는지 이런 데이터의 상태를 표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프터는 데이터 비트를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정해진 비트만큼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이동시키면 곱하기 2 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한 비트씩 이동시키면 2로 나눠주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효과를 가지고 쉽게 연산에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보수기가 있어요. 보수기는 컴퓨터에서 보수를 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ALU 내의 데이터에 대해서 보수 연산을 이 보수기가 대신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CPU 내부 조직에는 물론 ALU와 CU라고 하는 큰 장치가 있고 그 사이에 주고받게 되는 명령이나 데이터들을 임시 보관하기 위해서 이 레지스터 집합을 이용을 합니다. CPU 내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가 레지스터예요. ALU에서 처리된 결과 그 데이터를 임시로 보관하거나 주 기억 장치로부터 읽어온 명령어나 데이터를 임시로 보관하는 목적으로 이 레지스터 셋을 이용을 하고요. 뭐 주소 레지스터, 데이터 레지스터, 범용 레지스터, 범용 일반 용도죠. 이 범용 레지스터가 아닌 것들은 다 특수용이에요. 그래서 범용 레지스터, 즉 데이터와 주소를 모두 저장할 수 있는 용도로서는 범용 레지스터 이외의 다른 레지스터는 다 특수 레지스터에 해당되는데요. 그게 이제 뭐 데이터, 주소 이런 거 말고요. 이제 뭐 부동소수점 레지스터라든지 상수 레지스터라든지 뭐 특수 레지스터, 명령 레지스터, 색인 레지스터 이런 것들이 다 레지스터 집합을 이루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제어 및 상태 레지스터들이에요. 대표적으로 프로그램 카운터가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쉬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프로그램은 결국 뭐냐면 명령입니다. 명령. 그래서 주기억장치에 저장된 다음에 주기억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명령 중에 다음에 실행해야 할, 다음에 꺼내와야 할 명령이 뭐냐, 그 위치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주소 정보를 갖고 있는 레지스터가 프로그램 카운터입니다. 줄여서 PC라고 부르죠. PC. 컴퓨터를 얘기하는 PC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IR이 있습니다. 우리가 명령어 레지스터 또는 IR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가장 최근에 그 주기억장치인 램으로부터 꺼내온 명령어, 그 명령어를 저장하고 있는 게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예요. 명령어를 저장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억장치 주소 레지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MAR이라고 부릅니다. XSR 기억장치의 주소, 즉 우리가 어떤 처리를 위해서 접근해야 할 기억장치 주소가 저장되어 있어요. 이 레지스터의 출력이 곧 어드레스 버스와 직접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기억장치 버퍼 레지스터 또는 기억장치 데이터 레지스터라고도 하는데요. MBR 또는 MDR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기억장치에 쓰여질 데이터나
또는 가장 최근에 읽어드린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입력 주소 레지스터 또는 출력 주소 레지스터라고 하는 IOAR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MAR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데 다만 메모리가 대상이 아니라 입출력 장치가 대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출력 버퍼 레지스터가 있죠. 이것도 앞에 말씀드린 MBR하고 유사한 기능을 하는 그런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수한 저장 장치로 우리 스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CPU 내부에 레지스터 집합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스택이라고 하는 것은 저장되는 요소들이 순차적으로 저장되고요. 즉 먼저 들어간 놈이 제일 밑바닥에 깔리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제일 밑바닥에 깔리다 보니까 먼저 들어간 놈이 나오려면 제일 나중에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요소의 개수 또는 스택의 길이가 가변적이고요. 한 번에 하나의 요소만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액세스하는 동작, 누르는 동작, 푸시, 꺼내는 동작, 팝에서 이 스택에 대한 동작은 푸시 명령과 팝 명령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스택의 동작표 나와 있는데 먼저 스택의 제일 윗자리를 가리키는 탑이 있죠. 탑. 데이터가 입력되고 출력되는 그런 액세스 지점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찍어 누르는 푸시 동작이 있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저장하는 동작을 말해요. 팝이에요. 팝콘처럼 튀겨져서 꺼내는 동작을 하는 것이 팝이에요. 그리고 이런 어느 위치에 이제 데이터를 접근해서 집어넣어야 되는지 하는 위치를 지정해주는 스택 포인터라는 게 있습니다. 즉 스택에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는 그 탑 위치를 표시하는 장치가 스택 포인터가 되겠어요. 자, 제어장치는 명령어를 해독하는 기능과 제어 신호를 그 목적으로 하는 장치에 전달하는 두 가지 기능을 주요하게 갖고 있어요. 명령어, 인스트럭션 디코딩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상태 정보나 이런 것들을 해당되는 장치에 전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명령어를 해독하면 실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석해서 어떤 명령어인지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지를 여기서 발견하고 찾아서 번역해서 제어 신호를 순차적으로 발생시킵니다. 제어 장치를 구성하는 요소는 기억 장치 버퍼 레지스터, 그 다음에 명령어 레지스터, 명령어 해독기, 그 다음에 기억 장치 주소 레지스터, 프로그램 카운터, 이렇게 핵심적인 5가지 구성 요소를 갖습니다. 이것들은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으로 읽어보시고 기억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CPU 내부 구조하고 시스템 버스의 연결 관계를 한번 그림으로 다시 그려봤어요. 자, 먼저 왼쪽에 CPU라고 하는 큰 사각형 블록이 있죠. 거기에 보면 ALU도 있고 CU도 있고 하는 장치가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ALU와 CU 사이에 여러 가지 굵은 청색 선이 양방향 또는 단방향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ALU 위에 바로 특수 범용 레지스터들이 있죠. PC나 SB 스택 포인터 레지스터죠. 그다음에 AC는 어큐뮬레이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쌓여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CU 제어 장치 바로 밑에 뭐가 있어요? IR이라고 하는 명령어 레지스터가 있죠. 그래서 이 명령어 레지스터의 앞에 OP 코드 부분을 잘라다가 디코딩하고 그 디코딩한 명령이 무엇인가 그 종류에 따라서 CU가 제어라는 이런 구조를 갖는 거죠. 그래서 CU 밑에는 메모리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제어 신호들이 쭉 뽑혀져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IR 밑에 이제 MDR이라고 하는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메모리 데이터 레지스터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이 ALU에 데이터를 공급하기 위해서 MDR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에 어떤 특정한 주소로 가서 명령이나 데이터를 뽑아오기 위해서 MAR이 있죠. 그래서 MAR을 통해서 리드하거나 라이트할 어드레스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자, 명령어 셋. 명령어 셋이라는 것은 컴퓨터에서 그 CPU의 기능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 셋이 몇 개가 있느냐, 어떤 게 있느냐에 따라 같은 것은 CPU에 따라 종류가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CPU의 기능을 위해서 정의된 명령어의 집합을 우리가 명령어 셋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와 같은 명령어의 종류는 어떤 게 있냐? 대표적으로 5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데이터를 전송하는 명령, 그 다음에 산술적으로 연산하는 명령, 논리적으로 연산하는 명령, 그 다음에 입력하거나 출력하는 명령, 그리고 프로그램을 제어하는 명령,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데이터 전송 명령은 레지스터와 레지스터 사이, 레지스터와 메모리 사이, 메모리와 메모리 사이, 이런 장치들 사이에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명령입니다. move, load, store,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죠. 여러분 컴퓨터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세이브 버튼을 누른다 하면 이게 바로 뭐예요?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산술 연산 명령 같은 경우에는 이해 보수 및 부동수 시점 수에 대한 덧셈을 한다든지 뺄셈을 한다든지 곱셈, 나눗셈 이런 기본적인 산술 연산을 처리하기 위한, 즉 add, sub, multiply, divide, 이런 모듈러, 이런 것들이 산술 연산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논리 연산 명령은 데이터의 각 비트들 간에 대한 AND 연산을 하거나 논리적으로 곱하는 거죠. OR 연산을 하거나 논리적으로 합하는 겁니다. 논리 부정을 하거나 반전시키는 겁니다. 현재 있는 값을 반대 값으로. 그 다음에 exclusive OR 같은 그런 논리 연산을 실행합니다. 명령의 명령도 다 이제 AND, OR, NOT 이런 이름으로 명령어가 붙죠. 그 다음에 입출력 명령이 있어요. CPU와 외부에 있는 입력 장치, 즉 키보드나 또는 프린터 이런 것들과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printf 명령을 우리가 함수에서 쳐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프린트 출력을 한다거나 모니터 출력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 명령들이 여기에 해당되죠. 대표적으로는 in, out이 있습니다. in, out. 자,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을 제어하는 제어 명령이 있는데요. 이것은 각 명령어의 실행 순서를 변경하기 위한 분기 명령, 조건 분기, 무조건 분기, 분기도 이제 2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브루틴 콜, 특수한 작업 일을 어떤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상황에 맞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프로그램 루틴에서 잠깐 벗어날 수 있도록 서브루틴이라는 것을 호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루틴을 처리를 다 하면 다시 본래로 돌아오는 리턴,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 제어 명령에 해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명령어의 형식을 한번 살펴볼까요? 명령어는 CPU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비트수의 크기, 즉 워드로 정의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N비트의 OP 코드 하고 또 M비트의 오퍼랜드 필드로 구성돼요. OP 코드는 한마디로 CPU에서 실행될 연산의 종류를 지정하는 겁니다. 로드, 애드, 점프 이런 이게 명령들이죠. 한마디로. 뒤에 있는 오퍼랜드는 연산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또는 그 데이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 주석값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오퍼랜드가 되겠습니다.